네, 안녕하세요. 포텐셜 TV 황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네, 오늘 아니 처음 보는 얼굴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유지 기자라고 옆모습 미인, 네, 뒷모습 미인은 아니니까 어쨌든 옆모습 미인 우리 유지 기자 합류를 했습니다. 자기 소개 좀 우리 카메라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옆모습만 보여드려야 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떨리네요. 네, 네, 아유 뭐 워낙에 또 말도 잘하고 미모에 또 분석력도 뛰어난 우리 유지 굉장히 기자가 부담을. 네, 일단 부담을 줘야 그렇죠. 앞으로 또 잘할 수 네, 있을 거니까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를 해서 집에 대한 얘기,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해볼 건데 네. 우리 김프로님은 유 기자 처음에 봤을 때 느낌 어땠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자구나 했는데 대화를 할수록 빠져드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좀 컸어.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좀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옆모습? 그냥 또 맨 얼굴로 왔더라고요. 맨 얼굴로 그쵸, 맨 왔는데도 얼굴에 미모가 잡아놓고. 진짜 와, 이거 풀메 못지않은 좀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지. 그러니까요. 제가 어쨌든, 오늘도 네. 맨 얼굴로 왔거든요. 이런 컨셉입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지역이 있잖아요. 여의도. 네, 여의도에서 뭐 일해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저 일해봤습니다. 일해봤고 네. 저도 여의도에는 한 1년 이상 있었고 그래서 여의도라고 하면 저는 좀 친숙한데 네. 일단 여의도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김프로님이 여의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어떤 지역이었어요? 여의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지금처럼 가치 있는 곳이고 비싼 곳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과 이제 개발된 게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오래됐는데요? 70년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네. 봤을 때 한양 기준으로는 성저 심리를 해가지고 성저 심리 밖에 있는 땅이어서 사실 쓸모없는 모래밭 같은 땅이었어. 그래서 목축지로 활용을 했고 거기서 이제 뭐 말이랑 소 네. 키우던 곳이었어.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거는 사실 이제 뭐 일제 시대에 전쟁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항이 만들어졌고 70년대 들어서면서 국회의사당이나 이제 본격 여의도 개발이 시작돼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는 여의도가 이제 개발된 거는 뭐 오래되진 않았다. 사람들이 살진 않았던 곳이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금융 중심의 지구단위 계획안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한국에 맨해튼을 만들겠다 이런 그 포부까지 읽히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지 짚어볼 텐데 이번에 좀 공개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유 기자님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나요? 저는 일단 여의도의 이 동여의도를 일대로 지금 맨하튼을 만들겠다, 뭐 금융 중심 지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월 25일자로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했던 게 여의도의 지금 최고층 빌딩이 어딘 줄 아시나요? 63 빌딩? 은 아니고 잠깐만. 정말 옛날 분이시고요. IFC 빌딩. 네. 팝콘 빌딩. 네, 팝콘 빌딩 이번에 생긴 팝콘 팝콘 빌딩이 빌딩. 이제 IFC 높다가 이제 팝콘 맞아요, 빌딩이 맞아요. 됐는데 그런 팝콘 빌딩이 333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350m까지도 가능한 그런 빌딩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도 제한이 좀 없어졌다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주목을 해봤고 또 이제 주변 아파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재개발에 좀 들어가면서 이 여의도를 되게 짓눌렸던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규제들이 많이 해제가 되고 원래는 그 한강변을 중심으로는 통합으로 재건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제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또 이제 개발 호재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금매로 내놨던 그 물건들을 싹 좀 걷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호가를 막 높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보기로는 거의 60평인 경우에는 50억 가까이 지금 호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런데 현실성이 있는 지금 호재로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소문만 이렇게 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약간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3대 업무지구죠. CBD, 종로 중앙 쪽, 센트럴 비즈니스 뭐 디스트릭트 그리고 이제 GBD로 해서 강남 쪽, 그다음에 YBD 해서 여의도인데 일단 이 3대 권역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전임 시장도 그렇고 그 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산업의 직결지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도 이제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산업도 키워놓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될 거라는 의심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이제 뭐 양극화에 대한 뭐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개발했을 때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실거주민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계속해서 억눌렀는데 이번 시장의 의지는 확고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오래됐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고 여의도의 용적률이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풀면서 실제로 녹지 비중을 높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거주 환경 인프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강변 개발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스카이라인에 대한 그 의지도 관광으로서의 가치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어서 나는 이제 여의도 개발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애당초에 높았는데 이번에 방점을 찍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게 실제로 네. 물레동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2세종문화회관을 만들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이걸 여의도로 옮긴다고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 간에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에도 어쨌든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의도 개발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뭐 시장의 의지도 있고 여의도를 아무래도 이제 산업과 경제 직결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KBS, MBC, SBS가 있었는데 방송도 지금 MBC, SBS는 이제 목동이랑 그리고 상암. 일산, 상암 이렇게 네. 옮겨갔고 네. KBS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뭐 더현대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문화, 경제 그리고 이제 산업이 종합적으로 이제 꽃피울 수 있는 직결지로 만들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생겨나는 게 아닐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용적률이라는 말을 또 앞서서 네,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용적률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 유 기자가 또 한번 짚어주시죠. 용적률이라고 이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건물의 높이 얼만큼 올릴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고 이 용적률이랑 또 같이 나오는 게 이 건폐율이라는 단어인데 건폐율은 만약에 1000평의 건폐율이 40%다라고 하면 이 1000평에 한 400평 정도 이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이번에는 좀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뭐 건물도 낡았고 또 오세훈 시장의 의지도 있으니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사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봐도 되잖아요. 2026년까지가 일단 임기고 2027년이 대선이 있으니까 서울시장 다음에는 사실 더 높이 갈 수 있는 거는 그쪽이잖아요. 용산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음 대선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뭔가 성과가 필요할 텐데 그걸 이 여의도 개발로 좀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일단 뭐 정치적인 네.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산업이나 경제가 기조를 잡고 가는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것과 별개로 여의도라는 섬 자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는 상황에서 금융을 위한 이제 직결지로서의 인프라가 매우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의도에 지금 고층 건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거든. 이제 연금 그 건물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고 우체국 빌딩도 다시 지었고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게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와는 좀 무관하게도 여의도 개발은 필연적이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포스트타워, 그 여의도 우체국 건물도 굉장히 높고 한데 한 가지 또 이제 우려되는 게 여의도 물값이 워낙 비싸니까 밥값이 너무 비싸요. 순댓국이 12,000원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뭐 그런 비싸요. 걸 떠나서 그런데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높은 건물에도. 그러면 이렇게 오세훈 시장의 이런 계획대로 간다고 해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막 건물 올리는 것도 사실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건지도 문제겠지만 누가 입주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채울 수는 있을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주거와 산업을 복합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MBC 건물에 있던 곳 아파트랑 네. 건물 들어서는 거 알고 있지. 그렇죠.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처럼 일단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공간들 빈 공간들을 채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주거의 입지 혹은 뭐 주거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실거주민들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동시에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채워지는 수순인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여의도는 아파트를 개발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게 하나둘씩 채워지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공실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비싸긴 비싸지. 그래서 여의도에 웬만하게 입주하려는 웬만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고 있는 곳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다? 금융이다. 금융 관련한 회사들 중심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곳에 흩어져 있는 게 조금 더 모일 것이다. 나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유 기자는 어떻게 해봐요? 여의도가 그러니까 진짜 미래. 뭐 서울의 맨하튼 이런 식으로 아예 얘기를 달고 가면 저도 이제 기프로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진짜 정말 몰릴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많은 것들이 몰리고 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실제로 그 파이낸스 빌딩 맞은편에도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 무너뜨리고 지금 새로운 건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도 새로운 건물 계속 들어오고 금융이 모이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있는 증권사들도 거길로 이렇게 옮기는 게 당연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국내 회사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융이 직결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 아예 홍콩처럼. 홍콩처럼 그런 이제 사례로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분단 국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안보의 문제들이 조금 있기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금융 기업들이나 해외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가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해결되면은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플랫폼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여의도는 이제 금융 플랫폼 도시로서 이게 미니 도시로서의 그런 이제 수준이 격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맨하튼도 그렇지만 나는 홍콩 얘기 잘했는데 홍콩처럼 홍콩 혹은 상하이처럼 금융이 이제 몰리는 곳으로 되지 않을까. 금융의 허브 중심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뭐 여의도 하면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동화 현상이었잖아요. 그 금융 지금 많이 몰려 있지만 주거지가 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텅텅 비어 있어요. 막 네, 주말이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가보면 가게가 문 닫은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뭐 주거 문제도 어느 정도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풀고 재건축 등을 하면서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도 좀 많이 몰리게 되지 않을까. 거기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쨌든 그쪽에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업무를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자가 또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주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는 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프라가 그 동안에는 받쳐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이제 실거주의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여의도에서 이제 거주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아마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중심이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아파트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주 환경 등이 조성되고 그리고 지금 뭐 더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업시설에 대한 문화적 인프라도 채워진다면 네. 고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좀 우려되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굉장히 공동화되는 현상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네. 성역 같은 거지. 이제 함부로 못 온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반사이익, 거주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파생 효과 등은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여의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짚어봤는데 여의도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 여의도 부분은 엄청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부분은 없을지 낙수 효과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의도를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모든 노선들도 여의도를 통과하거나 여의도를 지나가는 거는 사실이잖아.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가 직주 근접성 측면에서 여기도 사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특히나 이제 홍대 마포 홍대 쪽을 봤을 때는 뭐 상수라든가 광창 같은 경우에는 강 하나 건넜을 뿐인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위 평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또 신길이나 노량진 같은 곳들도 여의도의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지역적인 이제 발전이 사실상 낙수 효과를 통해서 상향 평준화되는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실제 여의도를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여의도와 가까이서 이제 위치해 있는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투자의 그런 관점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업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일단은 10년을 좀 내다보고 지금 뭐 상업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지금 싸니까. 지금 개발되기 직전에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아마 그때 가서 뭔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늦을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나는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 들어가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주변에 인프라가 지금 낙후됐을 때 여의도와 근접성이 높은 곳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마포가 굉장히 뜨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사실 뭐 영등포라든지 대방, 노량진 이쪽 인근은 굉장히 낙후된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좀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네. 자, 여의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눈 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끝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 줄로 여의도를 정리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으세요? 여의도는 예전에도 대박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대박이다. 대박. 대박. 자, 우리 유 기자는 저는 한 줄로 말하자면 그들만의 리그 나도 좀 끼고 싶다. 네. 저는 한 이렇게 줄로 하면 얘기하시네요. 입성하려면 돈 벌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열심히 있을 것 하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유 기자와 함께하는 첫 순서 여의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저희 포텐셜 TV 다음에도 아주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